관전은커녕 문도 안 열어준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들어가겠다, 아니다, 문도 못 열어주겠다, 청와대 압수수색 지금도 대치 중입니다.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에 특검의 표정부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내 진입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총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오늘? 그것도 지금은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치 상태는 좀 해도 됩니까? 아니요. 들어가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들어갔다 오신 건가요? 청와대 안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어떻게 된지 한 말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가고 네네.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도 대치 중이에요. 실시간으로도 화면을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 앞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청와대 건물들 있잖아요. 이 네 분. 근데 이제 들어가는 문이 연풍문. 이 오른쪽이 이제 취재진들이 머무는 이제 춘추관이고 이쪽.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게 춘추관 주차장에서 이 특검 부대변인의 얘기고 이 연풍문에서 지금도 대치 중인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지금 이 얘기 하나하나 설명하기 이전에 예.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할 텐데 이거 예. 어렵다고 보면 특검도 지금 굳이 무리해서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분위기가. 아니, 지금 막아서면은 그걸 밀치고 들어가겠어요. 물리적으로 충돌해 가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치하다가 그러니까 대치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할지가 이제 또 특검의 고민일 텐데, 저는 또 특검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여론에 대한 그 호소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카메라가 안에 딸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형사소송법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인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 지금 고난 직무집행 정지 중인 대통령이 갖는 거냐, 아니면 고난 대행인 그 황교안 대행이 갖고 있는 거냐. 그 부분부터가 벌써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을 해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로 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청와대의 저런 모습은 정말 이제 실망도 아니고 거의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죠. 압수수색 응하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보완을 하는 것 맞는 건 그 자체 법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근데 보완을 특검이 이유로 못 가가지고 압수수색 한다고 들어가서 청와대를 발칵 뒤집어 놓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 정도 양식이 없는 특검은 아니잖아요. 예. 예, 백 변호사님,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제 10시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그 특검에서 통보를 했는데 보통 기업체 압수수색할 때 통보를 하게 돼 있나요? 안 하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통 이제 언론 취재할 때도 가만히 유심히 보면 압수수색 들어가는 모습 찍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하고 들고 나오는 것만 찍지.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에도 미리 알려줘서 지금 압수수색 진행한다고 사전에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는 이제 장소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이 미리 통보를 한 것 같고요. 다른 곳도 어느 곳도 아닌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사실 다른 곳과 달리 증거를 파쇄하고 하기에 좀 곤란한 측면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워도 흔적이 남고 다시 복원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은 오늘 제가 예상하기로도 결국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특검에서 지금 다음 주 이제 9일, 8, 9, 10 이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 대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유심히 볼 건 이번에 영장 유효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잡는데 일주일 이상으로 좀 길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 되고 또 내일이면 내일, 모레 계속 시도를 하면 여론은 사실 지금 특검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청와대가 계속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저번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받았던, 그때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연풍문 쪽에서 이제 받았잖아요, 자료들을. 근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쓸모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직접 압수수색을 나가지 못하더라도 자료 자체는 좀 더 좋은 제대로 된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보실게요. 한 번 더 청와대 지도 보실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다는 게 보면 이제 경호실 가서 이제 세월호 관련된 CCTV, 이 청와대 여러 CCTV 알고, 민정수석실이 있는 위민이관 가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정보도 얻고, 비서실장실 위민일관, 의무동 이런 데 가서 지금 뇌물수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연풍문조차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관저, 지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는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일단 뭐 민정수석실, 뭐 위민 1, 2관, 경호실 이런 데가 포함입니다. 백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보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피의자,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금 네. 이 특검이 영장을 그렇게 갖고 갔거든요. 이거 의미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로 일단 인정이 됐지만 그때는 직권남용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을 했다라는 건 이제 일단 특검에서 영장 발부받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자를 어느 정도는 일단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범죄 혐의가 이제 적시가 돼야 그걸 기초로 해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지 어느 장소를 가는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이 뇌물수와 관련해서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영장 기각이 이코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 이코르 무죄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강을 해서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혐의에 있는 그 뇌물수수가 그 삼성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그 기업들로 받은 돈 거기에 대한 혐의인 건지 아니면 옷값에 대한 혐의인 건지 그거는 지금 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영장이 이제 이게 뭐 구속영장보다는 조금 이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더 그 정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이 죄명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렇게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니까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가능한 태극기를 몸 안에 숨기고 개별적으로 청와대로 가자는 건데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이제 경찰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 경찰 몰래 하기 위해서 그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숨기고 이렇게 전부 청와대로 모이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지금 이제 그 막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것 또한 불법행위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집행 방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을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그런 그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온 영상인데 청운동 앞에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친박단체들, 이제 박사모 회원들이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뭐 미국의 성조기까지 들고 이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뭐 쉬었다 가는 건 아니고 이 박사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노래가 지금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노래 어떤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박근혜 힘을 내세요. 끝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희망 대통령 박근혜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멋지게 뛰어가세요. 대통령 박근혜 머리 다들 잠깐 식히셨죠? 이제 다시 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노래가 막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이제 뭐 진영 논리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SNS까지 저렇게 예. 발전하는 건데 고 박사님. 네. 근데 노래 가사 중에 이제 100만 명이 들으면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친박단체 목소리가 확실히 노래를 통해서 점점 커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작사 작곡한 분이 송만기 씨라고 양평군의 의원인데 이분이 100만 명이 들으면은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저 노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정심도 유발하고 여론전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58만 명 이렇게 들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채울 수는 있는데 그 58만 명 들은 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공감하면 좋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보다 나빠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아요를 해야지 나빠요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박사모는 최근에 보면 저렇게 지금 태극기도 숨겨갖고 들어오고 오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나면 바로 뛰어나가게. 그래서 박사모에도 5분 대기조가 있고 뭐 특공대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급히 동원해야 할 때는 5분 대기조한테 딱 보내면 그냥 쫙 모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최근에 박사모가 상당히 길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뭐 아직도 지금 청와대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까 싶은 게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 나가면서 다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지금 청와대 안에 이제 그 정말 공적으로 다 결재가 끝난 그 문서들은 함부로 반출도 안 되고 파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은 보관이 돼 있어야만 하는데 아마 이 정권에서는 여하튼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뭐 하지만 좀 그거는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체로 또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서버를 이용을 하면 그거는 디지털식이니까 다 없앴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라도 어떤 걸 인멸했던 흔적이라도 찾는다면 그건 압수수색을 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도 보람은 있는 건데 문제는 저는 저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 청와대 모습 오늘 뭐 날씨가 맑고 시계가 좋아서 청와대 쪽이 잘 보입니다. 이쪽은 이제 춘추관 쪽인데요. 이제 아직도 경호원들이 있고 배치가 돼 있고 대치 중인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그 청와대 측과 특검 측이 얘기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어요. 아까 뭐 이제 증거 인멸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런 여러 우려와 우리도 알만한 우려에 대해서 이기철 특검보가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압수수색은 원래 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또는 뭐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증거인멸이 여부 흔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민정수석실, 뭐 경호실, 뭐 의무실 얘기를 쭉 해서 이곳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의 살림집인 관저 여기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관저 좀 안으로 더 저희가 한 걸음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뒤에도 준비해놨는데 관저 보시면 뭐 대통령의 침실도 있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거울방, 파우더룸도 있고 뭐 침실, 회의실 여기에도 여러 증거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데 관저가 마지막에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절충적인 고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에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와대 관저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그러니까 직무유기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저를 압수수색하겠다 하면 청와대에서 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측과 뭐 어떻게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면 관저를 포함시켜가지고는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론적으로 보면 관저도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일단 특검에서 이 관저 부분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관저는 외려 저는 헌재에서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세월호 당일 7시간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은 아마 뭐 특검보다는 특검에서 그 탄핵 저 헌재에서 사진이라 찍어서 집무실을 좀 공개했으면 저는 그런 심정인데 아마 관저는 이 보안 손님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 때문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경호실의 기록 방문 기록들, 경호실의 방문 기록, 그 다음에 CCTV의 영상 파일들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관저를 못 가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경호실 CCTV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그거라도 이미 제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청와대의 조금의 협조적인 모습을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경호실의 이 기록. 이거는 이미 제출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사실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다음 주쯤으로 예상된 대면 조사를 위한 어떤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피의자잖아요. 그럼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진술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란 지위의 특수성상 사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어쨌건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이 있지만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뭐 특검 사무실을 부르든 매번 가서 대면 조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한 번에 대부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특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관련된 증거를 모두 모아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일단은
청와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유의미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영장 그 유효 기간도 일주일보다 더 길게 지금 해서 일단 청와대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압수수색이 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총리 대면 조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또 특검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과 그리고 특검 측에 관련된 대면 조사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가 가능한 방향적으로 그렇게 아마 검토할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도 극히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대면 조사 시기도 시기지만 장소도 관심이 좀 많아서 뭐냐면 이게 삼청동 안가 얘기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 대통령이 당시에 여러 재단 사업 관련해서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 만난데도 이 안가잖아요. 예. 안가가 사실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문민정부라고 해가지고 그 독재 군사정권의 잔재들 다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한때는 그냥 폭삭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대는데 그 뒤로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그 안가를 지금 남아있는 몇 군데를 쓰고 있는데, 현재 그 재벌 그룹들의 그분들이 하신 것은 그 삼청동 그 인근에 한 60평 되는 2층 양옥 이렇게 비슷하게 아담하게 돼 있는 거기서 이제 청와대하고 연결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보안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게 아무리 고위 공직자도요, 대통령하고 면담 시간이 정해지면은 딱 어느 장소에 어디에 딱 와서 기다리라고 연락이 옵니다. 본인들이 그 뚜벅뚜벅 주민등록증 내고 이 출입문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가나 또 안가로 사용하는 시내 호텔에 무슨 어떤 데라든지 예. 이런 데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나오는 안가는 그 삼청동에 그 재벌 기업들하고 그 1대1 독대를 했던 그 안가에서 지금 대면 조사를 하려고 서로 협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대치 중인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 속보로 한번 전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치권 여전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